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학령의 딱 이거, MTN의 이학령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마지막 거래일로서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 시장 상당히 흔들거리고 재미가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요. 요즘 아랑곳하게 잘 가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음원 관련주들이거든요. SM이나 YG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 그런 얘기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음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의 주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물론 실적이란 것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엔화가 다시 우리나라 원엔이 다시 좀 상승했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뉴스는 그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말이죠.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네. 지적 재산권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정리해놨지만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네.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 활동에 대한 권리 이런 것을 배타적으로 딱 주는 거가 되겠죠. 혹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작년에 말이죠. 연말에 보면 동네 그 상가에 가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듣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캐롤이 아예 안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자기가 돈 주고 구입까지는 가능한데 예. 그걸 가수를 상대로 외부에다 트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속 강화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도 하나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말이죠.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제 판권국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판권국이라고 쉽게 해서 우리나라 특허청 같은 곳인데 네. 그런 쪽에서 음원의 저작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8월 4일부터 불과 지난주부터 해갖고요. 예. 중국의 저작권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한 달 동안의 계도 기한 지나면서 이제 단속을 인터넷이는 엄청 단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원된 관련된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의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이 중국을 짝퉁 천국이라고도 뭐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만큼 짝퉁들이 많고 특히나 명품 관련돼서는 짝퉁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잘 안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거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가면 이태원에 짝퉁이 널려 있었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80년대 학교 다녔을 때 대부분의 책 같은 거를 이제 원서를 다 복사본 샀거든요. 뭐 다들 일반적으로 그랬으니까요. 근데 몇 학번이세요? 저는 공호학번입니다. 젊으신 분인데 네. 그 당시에는 책 거의 다 원서 사서 샀죠. 네, 맞아요. 저희는 원서를 사서 쓸 수밖에 없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돼갖고 예. 아니면 정치 위주로 판권을 한 거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계산하거든요. 학교에서 뭐 경영이나 이런 데 그 테마 이렇게 그 어떤 아티클 보는 것도 다 돈 내고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됐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정확한 게 2004년에요. 그러니까 IMF 이후가 되겠죠.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예.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소리바다 있죠. 네. 소리바다로 음원 막 돌려줬잖아요. 맞아요. 갖다 있잖아요. 예, 예. 그거가 딱 2007년에 판결이 났어요. 불법이라고 딱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나라도 했다시피 중국도 앞으로 그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뭐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됐다시피 음원도 정확하게 돈 내고 사서 그러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왜 이 저작권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중국도 살게 되고 예. 중국이 글로벌 탑이 되니까 모든 것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는 거거든요. 2013년 11월에 중국의 삼중 전회를 통해서 이미 지적재산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 이걸 이제 강화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작년에 이제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을 만들었고요. 한중 FTA에서 확인했다시피 우리나라 각종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의 물건들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음원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꼽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음원 관련 시장의 규모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어떠한 규모로 보여주고 있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음원의 스트리밍 이쪽, 음원의 다운로드는 이쪽만 보면 예. 160억 달러 시장을 가는데요. 이게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라디오 돈 내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CD 복사가 많았었잖아요. 예. MP3, 그다음에 다운로드 있다가 이제 스트리밍 시대를 가면서 전 세계 160억 달러 시장을 커졌고요. 그중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체에서 가장 큽니다. 미국이 44억 달러, 중국, 일본이 30억 달러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그들을 이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게 우리나라도 보여드리면 이건 2014년 자료가 되겠는데 미국 네. 이렇게 딱 점유율이 났고요. 우리나라 1.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8%. 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은 보다 적어서 0.7%밖에 안 되는데요. 그나마 한국은 2억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 세계 10위권 시장까지 이제 들어선 게 이제 되겠고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은 13억, 15억의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 불과 9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9천만 달러면 이제 이준희 앵커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약간 감이 부족한데요. 인구당, 네. 그러니까 인구당 얼마만큼 음원에 소비하느냐 그걸 딱 계산해 보면요. 일본 대비 보면 347분의 1밖에 쓰지 않습니다. 아, 네. 347분의 1이고요. 미국 대비로는 143분의 1밖에 안 쓰고요. 예. 태국은 그렇게 뭐 엄청 잘 사는 것 같지 않을 텐데요. 태국보다도 중국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쓰고요. 예. 우리나라랑 비교해보죠. 우리나라도 별로 쓰는 나라는 아닙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1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중국은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중국도 우리나라 가치까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음원 시장이 60배 커진다는 거죠. 네, 이거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명품 키드 산업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명품 키드 산업도 우리나라 수준에 비견해 봤을 때 90배 가량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중국의 음원 시장도 앞으로 우리나라 수준까지 온다면 60배 가량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시각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증권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미 작년부터 텐센트나 이렇게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예. 한국의 기업 업체들 손잡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걸 노린 거고 이번에 지적재간권이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된 것은 예. 딱 중국 사람들이 준비됐다. 딱 이렇게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 벌기 시작하는 거가 예, 예. 되겠고요. 증권사 씨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는 대표적인 게 세 회사 있습니다. SM, YG엔트, CJENM인데요. 네. 각각에 대한 오늘 그 요점 먼저 뽑아봤습니다. SM은요. 예상으로 했던 2분기 실적이 그저께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평균 49,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YG엔터는 아마 오늘 잠시 후에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빅뱅의 호실적이 나올 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빅뱅 5월부터 지금 매달 하나씩 나오고 네, 있면서 맞습니다. 신곡 갈 계속 때마다 뭐 나오죠.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빅뱅의 호실적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CL의 뭐 미국 대비 이런 거 나오는 예, 게 예. 좋아질 것 같고요. 다양한 사업 영역 확대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스원을 통해서 화장품도 들어가죠, 옷도 네. 들어가죠. 알게 모르게 요즘 돼지국 고깃집도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콜라보레이션 많이 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평균 62,000원이 되겠고요. CJNM은 흑자 전환 분기했는데요. 이건 연간 흑자 전환 분명히 가능하겠고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의 계속 관심. 그리고 목표 주가는 평균 1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종목 일단 꼽아주셨습니다. 네, 증권사의 SM과 시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YG엔터, CJENM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사업 성장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시각까지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좀 탑픽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뭐 위원님 항상 CJ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니까 아무래도 탑픽 CJENM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종목 꼽아오셨어요? 네, 오늘도 역시 뭐 CJ를 저는 뭐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CJ는 여러 사업 부문이 있으나 방송, 영화, 음악, 공연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공연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작년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게 안 좋아요. 공연도 회복되고 있고요. 방송도 제어짓고 전 사업 부문이 골고루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한 효과, CJNM이 여전히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CJENM 같은 경우는 또 그 오디션 인기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 K까지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의 사업 성장에서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마침 괜찮았는데요. 이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학년의 딱 이거 MTN의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